자, 이제부터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여러분, 캐톨릭에서 말하는 7죄종 중, 그러니까 7대 죄악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대 죄악이라 하면 뭐 교만 아니면 뭐 질투, 뭐 인색 뭐 요런 정도 있지 않을까요? 자매님 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교만이고 인색하여라, 질투가 있음이여라. 뭐 분노, 그렇죠. 분노. 나태, 그다음에 음욕, 그다음에 탐욕, 뭐 탐욕. 이런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자, 7개의 죄악. 종교에서 말하는 그 7개의 죄악 중에서 하나가 바로 탐욕인데요. 이게 라틴어로는 식탐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음식을 포함해서 재물의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는 걸 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분명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탐욕이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뜨끔하네요. 예전에 그 집집마다 이렇게 요구르트 조그만 거 하나씩 아이들이 3명이면 이제 3개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학교에서 제가 제일 먼저 돌아오면 하나를 먹습니다. 2개 남잖아. 너무 먹고 싶어 또 하나 먹어. 근데 하나만 남잖아. 그러면 누군가 2개를 먹었다는 게 들키잖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하나를 더 먹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들이 학교에서 오면 내 요구르트 어디 갔냐.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저도 학창 시절에 기억이. 보면은 그 쉬는 시간, 그 점심 시간 때 그 메뉴를 딱 보면은 저희 이제 맞벌이 해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도시락을 신경 써서 못 싸주셨는데 그 도시락 반찬 예쁘게 막 소세지, 계란 묻혀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보면 음식에 대한 탐욕이 막 그때 생겼었거든요. 나도 저 소세지, 불고기 먹고 싶고 이런. 한참 또 성장기였기 그쵸. 때문에 음식 많이 먹을 때고. 자, 그래서 종교에서는요, 이 금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곧 나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해가 됐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슬람의 라마단이죠.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입에 대지 않으면서 금욕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굶으면 정말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지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카톨릭에도 이제 금식하는 기간이 있죠. 부활절 이전에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 그래서 이 기간에 한 8번 정도 21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하루에 이제 2끼만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불교에도 이런 금식 기간이 있나요?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는 동안 이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일명 오후 불식이 있다고 합니다. 불식이 있구나. 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살아있을 때 건강이 나빠지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음식을 너무 많이 탐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식탐 때문에 벌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식탐 때문에 벌까지 받나요? 어떡하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해요. 저 죄송합니다. 흥미를 위해서 제가 좀 과장해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식탐 때문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16세기 영국으로 가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잉글랜드 왕국으로 가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했던 그 유명한 캐릭터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요? 오, 헨리 8세를 알고 계세요? 알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헨리 8세는 약간 섹시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뭐 실존 인물로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올 때는 굉장히 이제 섹시하더라고요. 네, 노출신이 많은 영화나 네? 드라마를 보신 것 같은데
이 매체에서 특히 미남으로 묘사가 되긴 합니다. 실제로도 키가 거의 190cm였다고 하고요. 젊은 시절에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미남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왕비가 무려 6이나 됐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참고로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헨리 8세 첫 번째 부인이 음. 뭔가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그런 와이프였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뭐가 상상을 약간 넘었었는데. 네, 정확하게 모르셔도 느낌은 받으신 것 같아요.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은요, 형의 아내, 즉 형수였습니다. 자, 원래 왕위를 이을 사람은 헨리 8세가 아니라요, 그의 형이었는데 당시 잉글랜드는 강대국 왕가와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영국의 입지를 이제 지키려고 했었죠. 그래서 당시 왕위 계승자였던 아서가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잇게 된 헨리 8세는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세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여러 국가에서 일종의 관습법처럼 되어 있던 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형사 취수제입니다. 뭐 헨리 8세 부인들 이야기는 하루 종일 말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어찌됐든 헨리 8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주 중 한 명이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잉글랜드 국교회를 설립하는 종교 개혁을 이뤘고요. 무엇보다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닦는 과정 속에서 그 종교 개혁이 바로 자신의 이혼과 새로운 결혼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강력하게 왕권을 확립했던 헨리 8세지만 세월에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만한 장사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자, 헨리 8세, 55세 비교적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55세가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인데 그 시대면은 꽤 장수하는 거 아닌가요? 55세. 글쎄요. 저는 헨리 8세가 관리를 좀 더 했더라면 더 오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50대 헨리 8세, 고도 비만이었거든요. 180kg에 허리가 무려 54인치. 야, 엄청나죠? 저 같은 사람은 한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바지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만큼 엄청난 고도 비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살이 찌면 너 환자야 병원 가봐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살이 찌면 좀 있는 집이네, 뭐 좀 먹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 야 그래도 54인치면은 일단은 뭐 옷 입는 것도 뭐 만만치 않았겠지만 이게 아마 관절이 성한 관절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도 했지만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숨도 쉽게 차고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체격, 그 정도 체중이 되면 화장실을 어떻게 갔을지가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극장용 혹은 저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쇼파형이 아닌 다음에 과연 버틸 수 있는 화장실이나 변기가 있었을까? 제조를 따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 물론 헨리 8세가 처음부터 그 정도로 비만은 아니었습니다. 뭐 말을 잘 타는 또 스포츠를 굉장히 즐겼던 시절에는 허리 둘레가 32인치 저 정도밖에는 이제 되지 않았었다 하는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살이 많이 찌게 됐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많이 먹는 것이 남자다, 상남자다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례 혹은 뭐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헨리 8세는 엄청난 대식가로 알려졌는데요.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후에 그는 하루 2번씩 20개의 접시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누워서 계속 먹기만 한 거죠. 그 결과 고도 비만이 되었는데요. 이야, 고혈압, 당뇨의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낙마로 생긴 염증까지 아마 말년의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대식가였던 군주는 꽤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 닭 50마리를 하루에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왕이니까 가능한 식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의 손자였죠.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와의 첫날 밤에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합방을 못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결과로 루이 14세는 중년 이후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고요. 그의 손자였던 루이 16세는 결국은 그의 탐욕과 그 왕실의 탐욕 때문에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탐욕, 정말 이 식탐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탐 때문에 벌을 받은 사람들 혹은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중세의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들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찾아 듣지 않는다 하셔도 이분의 목소리, 이분의 음악은 한두 곡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중에 이 음식 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950년대에 데뷔했죠.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식을 14년 동안 담당했던 메리 젠킨스 램스톤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즐긴 단 한 가지는 음악도 아니고 삶도 아닌 오직 먹는 것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 개인 비행기를 타고 멤피스에서 덴버까지 날아가기도 했어요. 최근에 내 점심은 일본에 가서 우동 먹고 왔잖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원조입니다. 새벽 2시에 도착해서는 공항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경납고에서 샌드위치만을 먹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 세계적인 대스타다 보니까 이제 남의 이목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아마 나름대로 먹는 것으로 풀다가 이렇게 음식 중독까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러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정도면 이건 중독이 맞거든요. 저는 이렇게 음식 중독으로 인해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보다 그 샌드위치가 도대체 어디 걸까? 얼마나 맛있는 샌드위치길래 하루 만에 그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까? 막 그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자,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땅콩 버터를 바른 빵에 바나나와 구운 베이컨을 올리고 꿀이나 시럽을 뿌린 거예요. 정식 이름은 풀스 골드 로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샌드위치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걸 한 번에 4인분씩을 먹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먹은 거죠. 또 엘비스 프레슬리는 파운드 케이크도 좋아해서 꼭 하루에 1개 이상 먹었고요. 엘비스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도 그래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열량이 높은 음식들 위주로 보니까 많이 먹긴 했네요. 살이 조금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단인 것 같은데. 음악 팬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1950년대에 데뷔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굉장히 날씬하고 날렵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1970년대쯤이 돼서 그의 모습을 보면 노래를 부르면서 막 끊임없이 땀을 흘리는
배가 엄청나게 나오고 몸이 굉장히 비대해진 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햄버거나 콜라, 감자칩 같은 초가공식품을 즐겨 먹었고요. 사망하기 전까지 매일 도넛 한 상자를 먹었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달콤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초가공식품을 좋아했다면 아마도 혈관 합병증인 심장마비로 사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1977년 8월 16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하지만 결국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변비와 고혈압에 시달렸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질환에 노출이 됐고요. 그로 인해 사망한 거라고 보는 게 정설이겠죠.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만약에 그가 건강하게 살아서 더 긴 시간 동안 음악 활동을 했다면 또 어떤 명곡을 남겼을지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그리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이 바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너무 많이 탐하는 것은 결국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역사 속의 음식 중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